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손실 규모가 6조 6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우조선은 전 직원 4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 극복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남의 주요 조선소들이 위기 상황에 놓이면서 내부 경쟁력 강화로 조선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미래 전략 산업의 하나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남 도의회 학교급식 조사 특위가 6천억 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도교육청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실사 결과 올해 순손실 규모가 6조 6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위기에 놓인 대우조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 직원 4만 5천여 명이 참여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00만 제곱미터 거대 조선소 앞마당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생산 설비를 가동해야 할 근로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회의실에 둘러앉았습니다. 6조 원이 넘는 적자로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의 회생 방안을 찾기 위한 노사합동 대토론회. 토론 첫 주제인 경영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놓고 날선 비판들이 쏟아집니다. 앞으로의 먹거리를 찾겠다고 해가지고 자꾸 옆에 걸 하나씩 인수를 하다 보니까 방망경이 돼가지고 점점 부실이 커져가지고 이만큼 적자가 났는데. 창사 이래 최초로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전 직원 4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협력사를 포함한 전 조직원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아침 8시부터 4시간 동안 조선소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정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향한 구성원들의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경영진이 할 수 있는 그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뛰어야만 되는 그러한 의지를 담은. 대우조선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해 오는 30일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실천 방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조선산업의 위기는 대우조선뿐이 아닙니다. 경남의 주요 조선소들이 추가 자금 지원이냐, 매각이냐 중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부터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SPP조선이 매각됩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SPP조선을 전체 또는 사천과 통영 등 사업 부문별로 매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41억 원 영업이익까지 내고 유조선 8척을 신규 수주했지만 조선업 불황에 추가 보증을 안고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2013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STX 조선해양도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4조 원 넘는 자금이 투입되고 사업 재편으로 영업 손실은 크게 줄었지만 글로벌 조선시황이 워낙 좋지 않아 아직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채권단이 현재 경영 정상화 평가를 진행 중인데 추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법정 관리로 갈지 이달 말쯤 결정됩니다. 추가로 자금 지원 받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피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정도는. 또 통영에 있는 신화SB는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무산되는 등 경남의 조선산업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뼈를 깎는 내부 경쟁력 강화로 전 세계 조선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제까지 잘 해왔던 것들을 좀 그대로 지켜내고 또는 부족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버텨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조선업 위기에 지역 경제 타격은 최소화하며 조선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과 의료, 환경 등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신기술이 나노과학입니다. 이 나노 산업의 중심이 될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윤곽을 드러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흡연실의 신기술 공기청정기가 가동되자 1시간 만에 연기 속 유해 성분의 98%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분해 촉매 장치의 핵심은 나노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뒷면에 손가락을 갖다 대자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두께 1.1mm에 불과한 나노 기술 지문 센서입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도 나노 융합 기술의 결과물입니다. 나노 융합 산업의 중심이 될 밀양국가산업단지는 내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칩니다. 2017년 착공해 165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0년 완성됩니다. 핵심 시설인 나노 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는 내년에 먼저 착공합니다.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신기술 검증과 시제품 제작을 대행합니다. 상용화 지원센터는 전체 사업비의 60%가 R&D와 시험용 장비 구입에 들어갑니다. R&D가 필요한데 그 R&D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꼭 있어야지만 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밀양 나노3단은 굴뚝이 솟은 공업단지가 아니라 전원 도시와 같은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수도권과 대전 등지 나노기업과 연구 인력이 밀양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자들이 한번 거기에 들어갔을 때 다시는 딴 데로 가고 싶지 않고 거기서 평생을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2020년까지 전 세계 나노산업은 3조 달러, 국내 시장은 580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가 6천억 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표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조사특위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32개 학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급식업체 간 담합 의혹 4,800여 건, 유령업체 등과 불법 계약 4,500여 건 등 모두 6,022억 원의 납품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9 감사기식의 관리 감독은 결국 학교 급식 행정에 비리가 만연하게 만든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발표가 됐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불량식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았다고 급식특위가 밝힌 한 학교입니다. 해당 학교는 제재 기간 중에 납품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계약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지금 부정당 업체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한 거죠. 또 급식특위 발표대로라면 한 학교당 1년에 9억 1천만 원 가량의 식재료 납품 비리를 저질렀다는 건데 한 학교당 식재료 구입비는 1억 원에서 5억 원에 그칩니다. 이 학교가 전체 1년 내내 계약을 잘못했더라도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자료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다르다. 도의회 급식특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다시 확인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유료화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데요. 합리적인 평가와 개선 방안의 뜻을 모으기보다는 소모적인 감정 대립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전면 유료화를 도입했던 진주 남강 유등축제. 한 할머니가 무릎을 꿇은 다른 할머니 등 위에 올라가 축제 가림막 너머를 구경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재현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유료화와 가림막 문제점을 나타내는 상징적 사진으로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축제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문제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진주시의원 2명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연출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지역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무심코 올렸다면 시의원 자질이 의심스럽고 악의적으로 올렸다면 35만 시민들의 명예를 식중시킨 것입니다. 시의원 사퇴 촉구 집회는 지난달부터 주요 도심가 행사장, 심지어 시의원 집 앞까지 이어집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진주시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진주시가 축제 유료화 명분으로 내세운 행사나 축제 경비 절감이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진주시가 성급한 축제 유료화 책임과 비난을 엉뚱한 곳에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희 시장은 지금이라도 진주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객관적인 축제 평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막을 내린 지 한 달여. 다음 축제를 위한 합리적 평가와 개선 방안 모색보단 소모적인 감정 대립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대학생을 지역 우량 기업에 취업하도록 알선하는 경남형 기업 트랙에 서민 자녀 우대 정책을 도입합니다. 경상남도는 선발 기준에 가정 형편을 포함시켜 기업 트랙 참여 학생 가운데 20%는 서민 자녀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95개 우수 기업과 협약을 맺어 지역 대학생 1000여 명을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상남도가 발주한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가 7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회 천영기 의원은 김해 한림에서 생림 구간과 양산에서 동면간 도로의 공사비가 각각 123억 원과 122억 원이 느는 등 도로 건설 사업 27건에서 모두 722억 원이 설계 변경으로 늘어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설계 변경을 불허하고 있다며 민원 발생 등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창원 총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기획하는 잠자는 100원 희망을 열다에서 선정된 청소년 40여 명과 후원자들이 라오스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4박 5일간 라오스 방비행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실 수리와 화장실 짓기 등의 재능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잠자는 100원 희망을 열다는 뛰어난 재능을 갖췄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주고 받은 피고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경남의 한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출마 예정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4살 백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백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6살 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며 수억 원 횡령 사건에 휘말린 경남FC가 심판 매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안종복 전 경남FC 사장으로부터 심판에게 돈을 건네고 유리한 판정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K리그 심판 5명을 소환해 조사했고 실제로 유리한 판정을 내렸는지를 밝히기 위해 경기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 공안부가 노사 분쟁으로 직장 폐쇄까지 이른 창원 지역 베어링 생산업체 KBR의 전 대표 75살 이모 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55억 원어치의 기계를 KBR 자산으로 구입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에 무상으로 설치해 쓰게 한 뒤 약 27%가량 싼 40억 원에 되팔아 KBR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KBR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경남도민 가운데 불법 행위자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 오전 경찰청 차원에서 지방경찰청마다 수사본부를 꾸려 불법 행위자를 찾아내 입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